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다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로 돌아왔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그렇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 지금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좀 저희들의 마음을 좀 따스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예. 마드리드 팬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적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예.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거기다가 그 마드리드에서 들려온 소식은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네. 예. 저희가 약간 이런 부분이 살짝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의 김현민 예. 기자. 그래서 저는 약간 뇌피셜 때리고 그냥 좀 스무스하게 가는 스타일. 이게 또 이제 방송을 보면 또 묘미니까요. 예. 어쨌든 오늘 소개해 주실 선수는 어떤 선수죠? 바로 벤피카가 자랑하는 원더키드. 예. 주앙 펠릭스입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게 된 주앙 펠릭스를 오늘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벤피카에서 온 서한이라고 그 소식이라고 한 이유는요. 아직 아틀레티코 측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벤피카 쪽에서 발표를 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주앙 펠릭스의 이적료 1억 2,600만 유로. 좀 에바 아닙니까? 하나로 얼마죠? 한 1,600억 정도 되죠? 예, 1,626억. 네. 예. 어쨌건 예, 이 이적료를 그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펠릭스는 저기서 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마드리드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벤피카에서 먼저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벤피카는 주식 상장이 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대형 스타가 이적을 하거나 이럴 때 주가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미리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도 좀 먼저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가 확실하게 이적설이 이게 거짓말일 경우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그걸 또 이제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그가 주식 상장 그 구단이다 보니까 먼저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유니폼을 든 건 아니잖아요. 유니폼을 든 건 아니까 여기 리스트에는 없지만요. 이게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구단 역대 이적료 순이거든요. 네. 예, 그 1억 2,600만 유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인 토마 르마보다도 정확하게 1.8배가 더 많습니다. 네, 거의 2배가 이제 높은 이적료로 이적을 이제 하게 될 주앙 펠릭스고, 그 전까지는 이 토마르마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밑에 디에고 코스타, 팔카오, 이제 잭슨 마르티네스, 비톨로, 그리즈만 순으로 쭉 이제 선수들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사를 따져보더라도, 예, 2017-18 시즌에 네이마르 2억 2,200만 유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쿠티뉴 1억 4,500만 유로. 그리고 음바페 1억 3,500만 유로에 이어서 4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네. 덴벨레와 음바페 사이에. 100만 유로가 조금 더 비싼 겁니다. 네, 이 이적료만 보더라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에서 주앙 펠릭스에게 거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출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이 선수의 이적료가 논란의 대상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건 저희 골닷컴 본사에서 올린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과연 정당한 금액이냐, 예, 합당한 금액이냐? 예, 물음표를 던진 거죠. 네.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측에서도 이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을 3억 5천만 유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보도상이에요. 하나로 따졌을 때는 한 4,600억 정도 예. 바이아웃을 걸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일단 바이아웃으로 걸어놓은 아틀레티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만간 그러면 3억 유로를 이적 시장에서 보는 거야? 이런 식의 예. 물론 그가 바이아웃은 바이아웃일 뿐이긴 하지만요. 네. 어쨌건 이 선수가 포르투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거든요. 제2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네. 예, 닉네임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유망주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아볼라는 포르투갈 최대 스포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키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 여기서도 이제 아듀 엘니뇨. 네. 엘니뇨는 원래 토레스의 별명이죠. 그렇죠. 네. 예. 약간 소년이라는 이제 뜻인데 예. 보통 이렇게 축구 쪽에서는 이
어릴 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천재들에게 붙이는 거죠. 네, 엘니뇨. 엘니뇨라는 수식어로 예. 붙이곤 합니다. 일부러 딱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지표는 지난 시즌 2018-2019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득점 순위표를 지금 저희가 띄워놨는데, 그럼 주앙 펠릭스의 지난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득점은 15개를 기록을 했고 어시스트는 7개를 기록을 하면서 뭐 득점 순위로 따졌을 때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순위를 살펴봤을 때도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지금 현재 뭐 이제 순위 자체는 9위라고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8위인 거죠. 네. 거기다가 어쨌건 이 선수가 또 그 리스본 더비에서 최연소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스포팅 리스본과의 네. 벤피카도 리스본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만 19세 152일의 나이에 프랑크푸르트와의 그 유로파 리그 8강 1차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그 유로파 리그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 그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과 벤피카 선수 역대, 벤피카 선수는 외국인 선수도 포함이니까요. 네. 역대 그 유럽 대항전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가를 한참 끌어올렸죠. 어쨌건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이 데뷔 시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기 벤피카 2군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뷔 시즌임에도 15골 7도움 26경기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좋은 스탯들을 올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포르투갈 리가가 뭐 이제 유럽의 네로라는 뭐 분데스리가나 라리가 뭐 프리미어리그처럼 유럽 5대 리그에 속해 있진 않지만 유럽에서는 꽤나 이제 상위 퀄리티의 리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 펠릭스가 뛰었었던 클럽 벤피카의 전력을 또 감안했을 때는 펠릭스가 보여줬던 활약이 뭐 결코 그러니까 좀 빛이 발하는 그런 기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선수의 뭐 이걸 강점이라고 할지 단점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뭐 공격 전 포지션을 뛸 수 있습니다.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예.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네. 그러니까 처진 공격수 역할을 주로 담당했죠. 그러니까 세페로비치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거기서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 상당히 그거가 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는 편이었죠. 그러면서 동선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었거든요. 네. 예, 그가 수비 지역까지도 내려와서 패스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긴 했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일단 세컨 스트라이커로 27경기를 뛰었고요. 이건 그가 공식 대회 기준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6경기, 우측으로 4경기,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2경기, 최전방으로는 공식 경기 기준 1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주앙 펠릭스 선수의 뭐 스탯,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은 과연 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 반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주앙 펠릭스라는 선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쨌건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가 창의성이 넘친다라고 하죠. 속칭 말해서 그가 천재형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10번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가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들에 상당히 능한 편이고요. 그가 뭐 사포 같은 것도 구사를 네. 경기 중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과감성이 있습니다. 그 슈팅을 어느 각도에서든 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기당 슈팅 횟수가 2.6회로 그 벤피카 팀 내에서는 그 세페로비치 2.7회 다음으로 0.1회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을 좀 과감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좀 주저하거나 뭐 그런 거가 없어요. 그리고 좀 그가 빠른 타이밍에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편이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점들이 있는 선수인데요. 예. 뭐,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호날두라는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호날두랑은 조금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네. 다르죠. 호날두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물론 그가 슈팅을 과감하게 때린다는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호날두는 기본적으로 윙포워드 성향이 강한 선수인 반면에, 이 선수는 중앙 성향이 강한 편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러면은, 그, 벤피카 대선배이자, 또 이제, 그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그 천재 플레이메이커로 불렸던 후이 코스타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후이 코스타랑도 좀 달라요. 네. 후이 코스타는 기본적으로 패스를 그렇죠. 주로 하는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라면은, 네,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죠.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포워드 성향이 더 현재까지 보여준 건 그래요. 네.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포워드 성향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 아까 세컨 스트라이커로 뛰었다라고 했잖아요. 좀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카카를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이 선수도 본인의 아이돌을 카카를 예전에 한 명을 얘기를 한 적도 있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롤 모델로 카카 선수를 예. 이제 좀 꼽은 펠릭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느낌 자체도 이 뭐 후이 코스타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보다는 좀 카카 쪽에 가깝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도 많고 이제 다재다능한 플레이어라고 저희가 주앙 펠릭스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모든 선수는 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 역시도 물론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단점 부분들이 조금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신체 조건이거든요. 키가 180인데요. 몸무게가 64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키 자체는 그렇게 작은 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키는 도리어 뭐 이 예.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몸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간다는 점. 예. 그래서 상당히 그가 좀 비리비리한 네. 감이 있다. 네. 예. 그래서 몸싸움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과연 그 프리메라 리가가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 게 그냥 공격적인 리그로 생각을 하고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압박 지표나 이런 것들이 분데스리가와 함께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보다 더 높아요. 압박 지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압박과 관련된 지수들이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건 네. 예, 유료 자료들이다 보니까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죠. 예, 그가 옵타에서 예, 건드리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항상 그가 라리가가 분데스리가와 함께 가장 높거든요. 압박 지수가. 근데 과연 그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리메이라 리가, 그러니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리그다 보니까 압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덜한 편이거든요. 지난 시즌 그 벤피카가 103득점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그것도 34경기 기준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38경기 기준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34경기에서 103득점을 올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골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리그고 또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는 좀 설렁하게 하는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장 이 선수가 그러니까 UEFA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이 선수의 A매치 데뷔전이었거든요. 그 스위스하고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스위스는 그가 되게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고 그렇죠. 또 압박을 되게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 팀하고의 경기에서 그가 상당히 조금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70분을 소화를 했었는데요. 볼터치가 20회로 포르투갈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었고요. 네. 심지어 그가 펠릭스가 나오면서 들어온 선수가 게데스였거든요. 네. 게데스가 20분을 뛰었는데 21회로 펠릭스보다 더 많은 볼터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슈팅 딱 1회밖에 없었고요. 키패스 없었고요. 드리블 돌파 없었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 66.7%. 네. 상당히 조금 처참한 수준이었죠. 전체적으로 지표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였었던 펠릭스 선수 때, 물론 뭐 이제 한 경기를 가지고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압박이 들어온 팀을 상대로는 분명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 표현이 더 맞는 거죠. 한 경기만으로는 조금 평가하기가 그러니까 네. 이거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좀 이 선수의 신체 조건 같은 것들 고려하면은 여기에서 좀 문제를 드러낼 위험성이 있지 않냐라는 걸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은 공격수들한테도 상당히 수비 가담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4-4-2 두줄 수비에 최전방부터 압박하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펠릭스는 사실상 수비를 안 합니다. 벤피카에서는 아예 이 선수를 자유롭게 공격만 하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이 선수가 세페로비치는 이제 185에 85kg의 당당한 체격 속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선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격을 했었고요. 네. 수비는 아예 손을 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 벤피카 선수들의 태클 성공 횟수거든요. 경기당 쭉 내려와야 됩니다. 쭉 내려오면은 여기 22위에 있습니다. 경기당 0.5회. 경기당 하나의 태클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번 가로채기를 볼 건데요. 네. 이제 뭐 인터셉트라고 하죠. 네. 가로채기도 쭉 내려오면은 21이네요. 0.2회. 네. 공동 19위요. 네. 예. 이 정도 수비는 거의 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 선수가 그 그리즈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어쨌건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었고 거의 그 좀 자유롭게 공격을 하게 풀어준 그렇죠. 편에 속하잖아요. 예. 시메오네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즌 동안 그리즈만이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5시즌 평균으로 따졌을 때 매 시즌마다 편차는 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경기당 태클 1.1회 그리고 또 이제 가로채기 0.5회를 기록했습니다. 네. 적어도 펠릭스보다는 더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뛰는 롤을 뭐 부여를 받는 것은 사실 펠릭스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즈만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수비적인 기여도가 펠릭스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큰 이적료인 거죠. 너무 많죠. 예. 솔직히 너무 많이 졌죠. 예. 이 선수가 프로 데뷔 시즌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검증이 덜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수한테 역대 4위에 해당하는 이적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선수의 이적료 때문에 그 우스망 덴벨레랑 상당히 많이 비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덴벨레보다 100만 유로가 조금 더 비싼 거니까 사실상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어린 나이에 왔고 이 어린 나이에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기록했는데 은바페 같은 경우는 너무 독보적인 선수다 좀 보니까 넘사급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덴벨레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덴벨레하고의 그 바르셀로나 이적 때 비교도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냐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팬들에게 알려진 거는 도르트문트 시절부터긴 한데 솔직히 막 그 전에 스타드 렌에서 이미 데뷔 시즌을 보냈었거든요. 네. 그 데뷔 시즌에 이때가 그러니까 펠릭스랑 거의 비슷한 나이였어요. 근데 펠릭스보다 도리어 한 살 조금 어린 시점이었는데 네. 26경기에 출전해서 똑같죠? 네. 펠릭스하고 똑같은 2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5도움. 대충 얼추 비슷한 스탯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조금 더 많죠. 15골 7도움. 하지만은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리그왕은 유럽 리그들 중에서 가장 수비적인 리그 중에 하나로 유명해요. 네. 그 수비적인 리그에서 낸 거고, 거기다 또 UEFA 리그 랭킹도 리그왕이 높죠. 5위고 네. 포르투갈이 7위거든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면 더 높은 상위 리그에서 그것도 수비적인 리그에서 이 스탯을 올렸다는 거는 펠릭스만큼 스탯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선수가 어쨌건 분데스리가로 이적해가지고 도르트문트 가가지고 6골 12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도움 2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년간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골 6도움을 올리는 활약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펠릭스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기록은 사실상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헤트트릭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검증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덴벨레가 스타드 렌에서 도르트문트 이적했을 때 이때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당시에 덴벨레의 이적료는 1,500만 유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너무 과도한 이적료를 지출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선수가 천재성이 있건 어쩌건 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경기를 뛰게 될 이 펠릭스 본인에게도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평가하는 칼럼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조나단 스펜서라고 데일리 메일 그 기자인데요. 네. 이 기자가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그 수비적인 부분이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시메오네는 수비적인 부분들을 그 다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감독이고 네. 또 그런 걸 가르치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메오네가 완벽한 매니저가 될 것이다. 그의 그러니까 아직 설익은 잠재력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펠릭스의 포텐을 제대로 터트려줄 수 있는 완벽한 감독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이 선수한테 상당히 잘 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평가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네. 그 스타일 자체가 너무 틀릴 경우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특히 개성이 강한 팀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르셀로나잖아요. 네.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아닌 선수를 영입했다가 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그 팬들이 항상 얘기할 때 얜 바르셀로나 스타일, 얜 바르셀로나 스타일 아니야. 그러다 심지어 선수들도 바르셀로나 DNA. 쌉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 헛소리 많이 하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워낙 그러니까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상당히 좀 중시 여기는 게 있는데 디에고 시메오네도 누구보다도 한 개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예. 개성화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캐릭터를 가진 시메오네 감독인데, 그러니까 선수가 이 팀의 컬러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충분히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도 어쨌건 저는 펠릭스가 수비적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거기서 조금만 발전을 한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적응 자체는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난 시즌 벤피카가 쓴 포메이션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쓰는 4-4-2거든요. 똑같네요. 거기다가 그리즈만 같은 경우도 거의 프리롤 세컨톱적인 역할을, 물론 그리즈만은 펠릭스보다는 더 자주 아예 원톱 역할까지도 네, 맡은 적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네. 4-4-2의 세컨톱. 예, 세컨톱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자체는 사실상 고스란히 그리즈만의 역할을 물려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펠릭스가 들어왔을 때 다음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예상 라인업을 그려본 겁니다. 네. 일단 펠릭스 선수가 오면서 이제 모라타와 투톱을 하면서 그렇죠. 모라타가 좀 빅앤 스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펠릭스가 완전 스몰이라고 할 수는 신장 차이는 없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건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그런 처진 공격수다 보니까 네. 예, 모라타가 좀 타겟형 공격수 역할을 해줘야 되고 펠릭스가 거기서 예,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로드리가 떠날 자리에는 요렌테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딘이 떠난 자리에는 펠리페를 일단 영입한 상태죠. 네. 포르투 수비수인. 예, 그래서 이게 다음 시즌에 아마 이렇게 돌지 않을까. 물론 더 선수 영입들이 있다면은 변화의 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예상을 해본 겁니다. 네.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은 공격수를 상당히 잘 배출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 일단 페르난도 토레스부터, 물론 이전에도 있어요. 이전에도 비에이라라던가 하셀바잉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2000년대만 보더라도 토레스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그 다음에 또 아구에로가 토레스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또 이제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구에로가 있을 때 폴란도 같이 뛰면서 네. 둘이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투톱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폴란 득점왕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선수가 떠났을 때 라다멜 파커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거의 신기에 입성했었죠. 예. 그때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어린 선수로 약간 좀 임대도 갔다 오기도 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측면 공격수도 했다가 자연스럽게 팔카오의 뒤를 이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2013-14 시즌 라리가 우승에 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코스타가 떠난 자리를 그리즈만이 맡으면서 5시즌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어 왔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딱 이제 그리즈만이 왔었을 때 그의 파트너로 영입한 공격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실패작에 가까웠어요. 네. 만주키치는 아주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한 시즌 만에 떠났고요. 네. 그리고 또 시메오네 감독과의 약간 좀 불화 같은 네, 것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잭슨 마르티네스. 대표적이죠. 네, 폭망의 대명사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가메이로도 아주 만족스러웠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톨로 폭망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 칼리니치 영입한 것도 별로였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타하고 토레스하고 복귀를 했지만은 예전만 하지 못했죠. 네. 예. 하지만은 어쨌건 그리즈만은 이제 떠날 것이고 그의 뒤를 펠릭스가 이어야 된다. 이제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이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찌됐건 이정료가 많든 이게 과했든 어쨌든 주앙 펠릭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는 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도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적료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선수의 이적료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금 규모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 선수가 이미 지난 시즌에 토마르마가 망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선수에게 1억 2천만 유로, 물론 이 금액이 그리즈만이 나가면 그대로 메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연봉 부분에서는 상당히 삭감 요인이 있긴 그렇죠. 하지만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래 거기가 적자가 되게 많은 구단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조금 무리수를 던졌는데, 저는 이 무리수를 던진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있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양강 구도를 깨지를 못했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위를 차지했지만은 네. 2위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리즈만이 뛰는 5년 동안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우승 경쟁도 사실상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르셀로나가 독보적으로 나갔었죠. 네. 까놓고 마으면은.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 역시도 뭐 우승권에 뭐 이제 도전은 했습니다만 라리가 내에서는 네. 바르셀로나가 독주를 했었고, 이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한창 뭐 이제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할 때만큼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간은 좀 이제 네. 3강으로 대변이 되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앞서갔었던 것은 네. 사실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펠릭스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공격수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가지고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펠릭스보다는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바로 그러니까 효과를 드러낼 가능성은 더 많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는 도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사실. 예. 예. 거기다가 그 요비치 선수도 이적료를 감안을 하면은 그렇죠. 예. 예, 펠릭스보다 2시즌 동안 어쨌건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인데 더 검증된 예, 자원이죠. 거기다 유로파리그에서는 득점 2위였잖아요. 네. 펠릭스는 그건 아니고요. 그 프랑크푸르트전에 헤트트릭을 한 거지 경기 수 자체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뛴 경기 수 자체는. 근데 요비치도 펠릭스보다 절반의 가격에 영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펠릭스를 선택한 거는 이 선수가 어쨌건 포르투갈 내에서의 평가, 포르투갈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호날두보다 더 크게 될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실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식의 예, 기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와 함께 엘리트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성공하면 완전 대박. 특히나 천재형 선수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포텐셜이 터지면은 완전 대박. 근데 또 이런 선수가 약간 쓰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쪽박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거가 모험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리즈만의 대체자는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영입이 됐어야 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앙 펠릭스라는 카드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도박이라는 시선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천재 유형의 선수는 한 번 터졌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 포텐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또 확인을 이게 몇몇 선수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주앙 펠릭스의 영입이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뭐 필수 불가결 했고, 이제는 이 선수가 터지느냐 아니면 뭐 사라져간 많은 유망들처럼 솔직히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느냐의 갈림길에 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펠릭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입 이후 그게 나오고 나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적설에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억 2천만 유로를 오퍼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클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블락이라든지 호세 히메네스라든지 뭐 리카 헤란데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유스팀에서 왔든 아니면 뭐 이제 그리즈만처럼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 탤런티드 가이,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를 원한다. 어떤 선수냐면 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여기에 네.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고 네. 발전 가능성 있는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그래서 발전을 시킨다. 그리고 실제 성과들을 내왔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펠릭스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이런 류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이 있다고 본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주앙 펠릭스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방송 끝나기에 앞서서 언제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그리고 알차고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